안녕하세요. 사주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진일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갑을목을 가장 최대치까지 키워내려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이다. 이렇게 논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무토에는 진중개수가 있고 진중을목이 존재하고 이제 진중무토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토라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이제 글자를 통해서 배우건 뭐 어떤 물상을 통해서 배우건 태산의 입장, 큰 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늘의 상태에서는 대기권, 지구를 보호해서 생명체가, 지구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생명체가 최초로 그냥 숨을 쉬고 있는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거리, 혹은 뭐 그 경계선 정도의 어떤 막,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현상계에서는 목극토라고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지만, 무토라고 하는 어떤 그 허용된 한계치까지, 허용된 범주까지 갑을목이 성장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구간, 혹은 그런 뜻을 행사하는 천간의 위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목극토 혹은 토국수의 개념을 조금 본질에 가깝게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습관과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진토의 구간은 양기가 굉장히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이고, 묘목의 구간에 이어서 을목이 여기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본기 자체는 무토의 그 흐름들이 이제 강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죠. 한편에서는 무토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목적 자체가 갑목을 참 좋아합니다. 갑목을 최대치까지 성장시켜서 쭉 끌어올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과연 목극토라고 하는 것이 도식적인 혹은 산수적인 입장에서의 개념에서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무토의 구간, 무토의 뜻, 무토가 내려져 있는 하늘의 명령어 자체는 갑목을 최대한 쭉 빨아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태와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혹은 갑을목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성장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공간적인 개념, 혹은 정신적, 물질적인 어떤 공간의 개념, 정신적인 공간의 개념과 물질적인 공간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겠죠. 의식에 대한 한계성을 최대치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조건도 공간이 될 것이고, 물질에 대한 조건에서의 공간은 우리가 늘 3차원적인 공간상에서 느껴보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니까요. 그래서 갑목이 있는데 무토가 들어올 때와 무토가 있는데 갑목이 들어올 때는 사뭇 다릅니다. 본래 무토는 갑을목을 최대치까지 키워내서 장하게 그 현상을 유지시키는 목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치 이상까지를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이므로 원명의 갑목이 있는데 운에서 무토가 들어올 때는 갑목의 성장성을 한계치 이상 넘어가는 상태가 됐을 때는 반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원명의 무토가 있는데 갑목이 들어왔을 때는, 갑목은 최초의 탄생에 해당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토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찢어 발기려고 하는 속성의 흐름들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있고 어느 것이 나중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무토와 갑목이라고 하는 조건은 전혀 다른 개연성으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가 굉장히 이중적인데, 특히 무토가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무토는 갑목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허락한 범주까지는 허용을 하게 됩니다만, 그 이상으로 뭔가를 더 번져가려고 하게 될 때에는 허락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다. 그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서 이제 적절하게 유출을 해줘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계절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한여름에 그 나무와 화초들이 최대치까지 물질적인 성장을 하고 나서
그것이 여여한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를 무토의 구간과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존재성을 인정을 하지만 그 이상은 더 이상 성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역시 최고치까지 성장한 상태에서 이제 하강을 하기 위한 전 단계까지 어떤 그 잠깐의 정지 상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진토라고 하는 부분들의 영역대, 에너지대, 구간대 무토가 앉아있는 상태이므로 간목은 혹은 을목은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요소까지는 이 구간대에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간목이 진토를 만나게 되면 혹은 을목이 진토를 만나게 되면 최대한 확산작용을 해서 번져나와서 성장을 하게 되거나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주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토를 대목지토, 그러니까 목 기운을 길러내는 터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놓기도 하지요. 그 와중에 이제 진중개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진중개수는 음의 속성,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속성이긴 하지만 양기와 합산해서 가장 양성적인 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갑을목을 키워나가는데 여름의 환경, 늦봄과 여름의 환경에서는 개수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래서 무게합을 주사하는 어떤 개념들은 각각의 양극단에서의 양권의 주장의 전단계의 개념, 그 다음에 음권의 주장의 전단계 개념끼리 서로 합을 해서 결국에 목적은 뭐냐면 간목을 제대로 키워내느냐 못 키워내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상태이다라고 논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신금이라고 하는 씨앗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건 어불성설에 해당합니다. 전형적인 상관의 안 좋은 특성이 나타나게 되죠. 갑을목을 최대치까지 키워내려고 천간과 지지가 크게 힘을 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열매도 맺기 이전 상태에 씨앗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갔다 혹은 오바한다라는 측면들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특성과 더불어 물질적으로서도 이율배반적인 형태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논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떠한 계절적인 운의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또 편차는 달라질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진중을목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미 굉장히 지장간으로서 작게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으나 실제 진토의 영역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많이 성장한 것과 같다. 단지 글자의 알고리즘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중을목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이 진중을목을 대할 때의 상태와 묘목에서의 을목을 대할 때의 상태는 전혀 다르다라는 개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요 진토라는 상태가 운의 흐름에서 사오미 혹은 신유술의 상태가 됐었을 때는 이미 큰 나무 정도로 간주해도 된다. 을목이 성장한 상태의 어떤 단계와 구간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진토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진토는 그 다음에 그 임수의 장지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임수와 신금의 장지. 임수는 겨울의 계절이고 신금은 겨울 전 단계 가을의 씨앗에 해당하는 상태인데 완연한 봄의 상태의 조건이므로 겨울의 기운과 신금, 씨앗의 가을의 기운을 완전히 묘지로 담가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죠. 요걸 담가야 여름을 여는 그런 흐름들이 원활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이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기피하게 되죠. 더불어 이제 임수가 자연스럽게 무토나 진토를 보게 되면은 개수화되는 상태가 됩니다. 전혀 성질과 에너지 패턴이 달라지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연계가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진토를 뭐 비견의 상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진토의 준비된 에너지의 상태, 그다음에 무토가 의미하는 천명이라고 하는 가치는 간목을 충분히 최대한 넉넉하게 받아들일 만한 심리적인, 의식적인 혹은 물질적인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비견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가 아니라 무토라고 하는 특성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면서 가장 무토다운 상태이다. 무토다운 상태는 관을, 갑을 잘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측면으로서 무진일주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 간략히 무진일주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PD입니다.